우리 이제 최순실 씨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있어서 이제 법적으로 좀 고민해봐야 될 만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제 증거입니다. 증거. 증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 나눠볼 텐데, 우리 이제 형사재판에서 증거재판주의라고 있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입증 활동 또는 증거를 가지고 입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범죄로 확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형사재판은 기본적인 공소사실에 대해서 입증하는 그런 절차, 입증하는 과정이 바로 형사재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재판에서 증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최순실 씨의 어떤 판결 내용과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내용을 보면 좀 쟁점이 되는 게 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 안종범 수석의 수첩입니다. 이 수첩에 대해서 서로 판단이 좀 달랐죠. 그래서 뭐 단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있어서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이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최순실 씨 재판에 있어서는 핵심 증거로 오히려 인정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있어서 저 수첩이죠. 안종범의 수첩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부회장의 그 2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그 어떤 날짜에 어떤 메모를 남겼다는 정도는 이 수첩으로 입증이 가능하겠지만, 박 전 대통령이 실제 수첩에 그 적힌 내용대로 이렇게 발언했다고 할 만한 그런 직접 증거로서의 증거 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방금 우리 성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 이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증거를 놓고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증거 능력과 증명력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증거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일단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증거로 사용될 만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 증거로서의 자격이 있는 증거의 경우가 증거 능력이 있다고 그러고요.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를 두고 그 다음에 증거력을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거력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로서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 인정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느냐의 문제가 증명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 변호사님 설명하신 거 보시면 안종범 수석의 수첩은 증거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곽 변호사님. 네. 최순실 씨 1심 재판부는 그럼 어떤 이유로 안종범 수석의 수첩을 증거로도 인정한 것인가요? 예. 안 전 수석이 실제로 이 수첩을 작성을 한 거에 대해서 법정에 나서 증언을 했는데 뭐라고 진술을 했냐면, 본인은 박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지시사항을 그때그때 곧바로 수첩에 받아 적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첩에 적혀 있는 내용은 곧바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던 부분을 상당히 간접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최순실 씨의 재판부는 이 수첩을 굉장히 핵심적인 증거의 하나로 삼았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어떤 뭐 범죄 혐의, 범죄 사실에 대한 어떤 직접 증거다 또는 아니다,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대화 내용을 기록했을 뿐이지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않는다 또는 간접 증거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 자꾸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 그 차이는 무엇인가요? 우리 성 변호사님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법률 효과의 그 발생에 직접 필요한 그런 사실을 주요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 주요 사실, 형사 사건에서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 인정이죠. 유죄 인정에 있어서 그 직접 증명하는 그런 증거를 직접 증거라고 하고요. 간접적으로 그 주요 사실의 증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증거를 간접 증거라고 이렇게 합니다. 방금 우리 주요 사실, 이제 간접 사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증거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에, 그 사실이 범죄와 관련된 사실이 있고, 그다음 그렇지 않고 좀 간접적인,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실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어떤 증거가 바로 직접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그 외에 직접 범죄 행위와 관계없지만 범죄 행위가 있었으리라 추측하게 할 만한 그런 사실들, 그런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황들에 대한 어떤 증거가 바로 간접 사실 또는 간접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증거를 정황 증거라고 하기도 하는 것이죠.